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쪽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던 꽃 검색이라든지 네이버의 스마트 검색, 그리고 이제 그 구글 렌즈도 최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써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이미지 쪽에 이미지 인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게 된 이제 시작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건 세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인식을 뭔가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대회를 하는 건데, 뭐냐면 자신이 연구한 방식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래서 가장 인식률이 높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옆에 보면 그래프가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 대회에서 가장 여기 이제 오류가 낮다는 게 인식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사진에 대해서 틀린 답을 얘기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오류죠. 인식 오류를 범한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한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20%를 대부분 넘었으니까 인식률이 8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80%라는 게 좀 중요했던 게, 인식률이 80%는 넘어야, 그러니까 오류 되는 게 20% 아래로 내려가야 사람들이 이걸 사용했을 때 답답함이라든지 뭔가 그래도 이게 제대로 맞추고 되는구나,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이게 인식률이 80%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류가 20% 이상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공지능으로 뭔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사람은 굉장히 쉬운데 컴퓨터가 이걸 이제 딱 인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정교한 컴퓨터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특정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사람이 내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골고루 거의 모든 분야에 보는 거, 듣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지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꿈꿀 때는 사람 그 이상을 인공지능이 해주길 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만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만은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잘 되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게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주 먼 미래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사실 있어요.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이 여러 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왜 붙여놓고 해서 사람을
보다 더 하나의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그러면 공통되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뭔가를 단순화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무리한 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니까 이건 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 이미지 인식률, 그러니까 이미지 오류가 가장 낮은 거를 찾는 이 대회, 이미지 넷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2010년대까지는 80%를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20%가 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2012년에 한 16%인가 오류가 그렇게 나오면서 80% 벽을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인식률이 갑자기 좋아졌지? 라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방식이 그 유명한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 인식을 연구하고 그걸 해봤더니 인식률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해결책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 뒤로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인식 오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인간이 여기 보면 빨간색,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5%, 인간도 5% 정도는, 그러니까 인식률이 95%라는 거죠. 5%는 틀린다는 거예요. 저거 하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한 사진 보여줬을 때 한 5%는 됐는데, 이제 2015년인가? 그때부터는 인간이 틀리는 5% 정도 틀리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인식 오류가 5%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2몇 %인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이제 더 구별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특정 의료 분야에서 특정 암이라든지 특정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게 됐으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인식률이 높아지고, 딥러닝이 이제 다른 분야, 이미지 넷에서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분야로 딥러닝이 이제 활용이 되게끔 되고, 딥러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사실 완전히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찬밥 신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부분 별로 새가 없이 이제 캐나다에, 갑자기 대학 이름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그 대학의 교수님이 이게 딥러닝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모여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서 연구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고,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이 대학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고, 이제 딥러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전에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딥러닝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하면서 이게 막 거의 인공지능을 전체를 대표하는 게 돼버리긴 했지만, 기존에 썼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딥러닝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한번 드렸었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 뉴런, 뇌 속에 이제 뇌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나를 봤는데,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뇌가 이루어져 있고, 그 뉴런이 전기 신호나든지 이런 걸 해서 이게 뇌가 이제 동작을 한다, 작동을 한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죠. 그 인간이 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데, 인간의 뇌가 여러 층이, 뉴런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층으로 돼서 이거를 신호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뭔가 처리를 한다, 신호를. 그래서 이것도 여러 층을 만들어 놓고 그 층을 이제 신호가 통과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결과값을 나타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 층이 있어서 굉장히 깊다라고 해서 깊은 층을 통과해가지고 러닝을 한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려서 이게 뇌의 방식을 본따서 만들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신호가 흘러가서 하는 거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박스 같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뇌를 잘 이해 못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이론이라고까지 불려서 최근에는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나중에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거나 이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이 딥러닝이라는 방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특히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하고 하는 감각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인간보다 컴퓨터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선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분야에 딥러닝이 활용되면서 굉장히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고, 그러니까 80%의 벽을 깨버린 거죠, 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적용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 인공지능은 어쨌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서 그 알고리즘이 한번 개발되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를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돈이 들지만, 일단 개발되고 난 거를 변형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점점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낮아지니까 일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뭐 PC 뭐 이런 데서도 막 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와 있고, 이 서비스가 이제 점점 아이디어하고 결합이 되면서 정말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계.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타 분야, 뭐 법률, 뭐 의료, 뭐 이런 요즘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의 인공지능이다. 이거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콘텐츠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들도 고민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넷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딥러닝 관련돼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중간중간 또 계속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